올해 시험에 꼭 합격한다.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를 강의하는 신정환입니다. 오늘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면 곧바로 중개업을 하는 게 아니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고 중개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등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구비해서 어떠한 절차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고 중개업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매 시험마다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는 잘 정리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등록의 의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이라는 것은 제일 첫 번째 대인적 성질로서 일신전속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인적 성질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등록을 해주는 것이고 일신전속적이다. 요즘 이제 법을 처음 배우시면서 새로운 법률 용어가 많이 나오니까 좀 낯설죠. 근데 우리나라 법률 용어는 한자로 해석하면은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자로 해석하라고 연마 그거는 더 어려운 거 아니니 나는 한자 잘 모르걸랑. 한자로 쓰시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뜻글자로 새기시라는 얘기입니다. 일신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의 몸이죠. 전 속은 밀접하게 부착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몸과 밀접하게 부착이 되어 있으니까는 죽으면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남 주지 말고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남 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 주면 안 되니까 등록은 양도, 상속, 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에서는 양도, 상속, 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거를 유식한 말로 일신전속적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등록은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한 적법 요건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하면 적법의 반대말 불법으로서 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적법 요건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 유효 요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즉 무등록 중개업자가 의뢰인으로부터 중개를 받아서 양당사 간에 계약 체결을 중개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무등록 중개업자가 적법이냐 불법이냐 이것을 다투는 개념이 등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등록했으면 적법이고 등록하지 않았으면 불법으로서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이건 앞에서 무등록이라고 했으니까는 적법, 불법으로서 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이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유효 요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이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를 다투는 개념은 아니니까 이 계약은 그대로 유효가 되는 겁니다. 즉 무등록 중개업자가 거래계약 체결을 중개를 해주더라도 그 거래계약은 그대로 유효가 된다는 얘기죠. 다만 무등록 중개업자가 불법으로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가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주의해서 알아두시는데, 그러면 이 경우에 의뢰인들은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보수는 줘야 된다, 안 줘도 된다? 안 줘도 된다. 이미 줬을 때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무등록 중개업자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야 된다는 게 우리나라 판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했을 때 이 거래 당사자들은 처벌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래 당사자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무등록 중개업자가 불법으로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등록은 행정청의 기속행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 기속행위의 반대말은 재량행위가 됩니다. 재량이라는 것은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것을 재량이라고 얘기하죠. 이거의 반대말이 기속이니까 꼭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속에서 이 기자는 말을 타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기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기자를 얘기하고 속이라는 것은 말을 메어놓는 장소를 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속이라는 말은 메어있는 말과 같다는 얘기죠. 메어있는 말은 그 자리에서 꼼짝 못하죠. 그래서 꼼짝 못한다는 말이 기속이 되는 겁니다. 즉 요건을 구비해서 절차에 하자가 없으면 등록관청은 꼼짝 못하고 등록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등록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느냐? 먼저 시장군수 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되는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구비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중개법인을 설립하게 되고 실무교육을 수료하고 중개사무소를 설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등록관청에 등록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등록관청에서는 며칠? 7일 이내에 개업공예세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행하고 등록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등록 통보를 받고 곧바로 중개업을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업무 보증을 설정해서 신고하면 등록관청에서는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증을 교부해 주게 됩니다.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에 업무를 개시하는데
중개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인이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로 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고 중개업을 하는데, 그러면 이 중에서 딱 한 군데 포인트를 주면 어디? 업무보증 설정이 됩니다. 즉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과정에서는 업무보증을 설정하고 등록 신청을 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등록 신청을 할 때는 업무보증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등록 통보를 받은 다음에 업무보증을 설정해서 신고하면 등록관청에서는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증을 교부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록 신청 시에는 업무보증을 설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에 보증 설정 증명서면 제출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7일, 요것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니까 요것도 잘 알아두셔야 되는 숫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먼저 등록 신청자, 등록 관청, 등록 기준, 등록 신청, 등록 위반과 그에 따른 제재, 이와 같은 순서로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등록 신청자입니다. 등록 신청자는 신규로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공인중개사와 법인에 한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와 법인에 한해서 신규 등록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나올 때 공인중개사와 법인만 신규 등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느냐?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문제가 나올 때는 공인중개사와 법인이 아닌 자는, 아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야, 없다잖아. 이게 아닌 자는 없다 해갖고 이중부정을 써서 강한 긍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와 법인이 아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없으니까 이 말은 공인중개사와 법인만 신규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때도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소속공에서는 신규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죠. 이 소속공에서는 신규 등록할 수 없다. 이게 옛날에 17위 시험부터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최근 시험에서도 거의 매 시험마다 등장하는 지문입니다. 소속공인사가 신규 등록하고 싶으면 소속자 떼버리고 하면 되죠. 이 떼버리는 방법이 뭡니까? 그만두는 겁니다. 그만두면 공인중개사가 되고 그러면 신규 등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소속공인사로 취직해 있는 상태에서 신규 등록을 하면은 이거는 이중 소속으로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변호사는 신규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특별히 취급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또한 개업공인사가 종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신규로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종별 변경이라는 것은 개업공인사의 종류가 총 3가지가 있죠. 법인인 개업공인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사, 중개인 이렇게 됩니다. 종별 변경이라는 것은 다른 개업공인사로 종류를 바꾸어서 계속해서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을 종별 변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법인인 개업공인사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사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사가 법인인 개업공인사로 종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신규로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신규로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다만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사로 종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둘 다 개인인 개업공인사니까 신규 등록을 할 필요성이 없고 등록증 기재사항을 변경해서 재교부받은 다음에 계속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나올 때 개업공인사가 종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신규로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은 동그라미가 됩니다. 긍정적으로 접근해서 다시 모든 개업공인사가 종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신규로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거는 중개인 때문에 X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이 종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실무교육은 다시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된다? 안 받아도 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과정하는 수시료는 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등록관청입니다.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됩니다. 중개사무소를 기준해서 등록관청이 정해지게 되니까 이게 신청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 시군구청장이다. 이렇게 하면 X가 되겠죠. 중개사무소를 기준해서 등록관청이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즉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갑이라는 사람이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사무소를 차려놓고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한다 했을 때 등록관청은 강남구청장, 종로구청장이 되는 거죠.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되는 겁니다. 또한 앞에 있는 이 시는 뒤에 구가 있는 걸로 봐서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만을 얘기하고 구가 설치된 시에서는 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록 기준이 되는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서 문제가 나올 때 이 등록 기준이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잘 알아두시는데 등록 기준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등록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두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법률, 어떤 법률에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게 되느냐? 가장 대표적인 게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율을 받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중개업을 할 수 있는데 지역농업협동조합 생소하시죠? 그런데 시골에 가보면은 단위농협협동조합이라고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 단위농협협동조합이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지역농업협동조합으로 바뀌는 겁니다.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지의 매매교환 임대차를 알선 중개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공인중개사법 9조 2 이하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인중개사법 9조 2 이하의 규정이 바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는 규정입니다. 이거를 적용하지 않으니까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지의 매매교환 임대차를 알선 중개할 수 있고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해도 된다. 이거는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의 근거 규정이 있는 것은 딱 3개입니다. 그래서 이 3개를 잘 알아두시면 되는데 등록 기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데 있어 공인중개사 법령이 적용이 되느냐? 적용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 해서 부분 적용이다 이렇게 쓰는데 책임자에 관한 규정만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분사무소 부분에서 다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업무보증은 설정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업무보증은 설정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등록기준은 공인중개사에 대한 등록기준은 4가지, 중개업인의 등록기준은 손가락 핀 거는 4개, 접은 거 몇 개?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공인중개사에 대한 등록기준 4가지, 중개업인의 등록기준 6가지 요건을 구별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니까 당연히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실무교육을 수료해야 되는데 실무교육은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시도이사가 시행하는 실무교육을 수료해야 됩니다. 해놓고 여기에는 단서 규정이 있게 되는데 단 폐업 후 1년 이내에 재등록하는 경우는 실무교육 수료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건축물 대정이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 중개사무소 부분에서는 총 4가지를 주의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가설건축물 대정에 기재된 건축물에는 중개사무소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는 건축물 대정이 기재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를 받았을 때는 중개사무소 설치해도 된다. 즉 짓고 있는 건물은 건축물 대정이 작성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를 받았으면 중개사무소 설치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라는 것은 소유뿐만 아니라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해서 사용권을 확보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기 이제 안 나왔지만은 면적 제한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중개사무소 부분에서는 요거 4가지 사항을 주의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된다. 이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다음에서 다시 자세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는 이 4가지 요건을 구별해야 되고 중개법인은 총 6가지 요건을 구별해야 되는데 등록기준이 문제가 나올 때는 주로 이 법인의 등록기준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법인의 등록기준 6가지 요거를 잘 알아두시는데 첫 번째는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으로써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으로 설립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법상 회사에는 총 5가지 종류의 회사가 있게 되는데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이렇게 이제 5가지 종류의 회사가 있게 됩니다. 이 5가지 종류의 회사와 사회적 협동조합을 제외한 협동조합 전부 다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으로 설립이 돼야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법 14조에 규정된 업무, 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이렇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14조에 규정된 업무는 중개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총 7가지로 규정을 하게 되는데 이 자체가 매 시험마다 한 문제 이상씩은 꼭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기 뒷부분에서 다시 나오니까 그쪽에서 자세히 살펴보고, 여기서 이제 종류만 간단하게 살펴보면 중개업은 제일 첫 번째 중개업을 할 수 있고, 두 번째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을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대한 상담, 일명 컨설팅을 할 수 있고, 네 번째는 개업공예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정보 및 경영기법의 제공, 일명 프랜차이즈를 할 수 있고, 다섯 번째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 대행을 할 수 있고, 여섯 번째는 이사나 도배 등 주거 이전의 부수는 용역의 알선을 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경매나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 매수 신청이나 입찰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자세한 거는 저기 뒤에서 배우시고, 그러면 어떤 회사 정관에 부동산 중개업과 운송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성의 회사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운송업이 이 14조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등록할 수 없는 겁니다. 다시 어떤 회사 정관에 부동산 중개업과 부동산 감정평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성의 회사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부동산 감정평가업 역시 14조 업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등록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오게 되고, 최근 시험에서는 그러면 어떤 회사 정관에 부동산 중개업과 주택의 분양 대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성의 회사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주택의 분양 대행업은 14조 업무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개업이 반드시 포함된 상태에서 14조의 업무를 겸업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중개업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고, 그 다음에 대표를 어떻게 제외한 사원임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이렇게 됩니다. 중개업의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대표자를 제외한이니까 제외한의 반대말은 포함한,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죠. 그러면 제외한인데 이거를 치사하게 포함한 이렇게 해서 틀리게 문제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우리나라 법령 및 실무 출제위원들이 엄청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2회 시험에서도 나왔었고 26회 시험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3분의 1이니까 이게 2분의 1로 바뀌면 틀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이 세 부분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잘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원임원 전체, 그 다음에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이렇게 됩니다. 실무교육은 공인중개사에 대한 등록 기준에서 살펴본 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시도이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수료해야 되고, 다만 폐업 후 1년 이내 재등록하는 경우는 실무교육 수료하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사원임원 전체가 결격세에 해당하지 않아야 되고, 여섯 번째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중개사무소 부분에서는 네 가지를 주의해서 알아두셔야 된다고 했죠. 첫 번째, 가설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에 중개사무소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를 받았을 때는 중개사무소 설치해도 된다. 세 번째는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라는 것은 소유뿐만 아니라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해서 사용권을 확보하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면적 제한은 있다 없다? 면적 제한은 없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요건을 구비해서 등록 신청을 하는데, 등록 신청 시에는 일정한 구비서를 갖추어서 수수료를 첨부해서 등록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는 항상 앞에서 살펴본 등록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이것을 서면으로 입증하는 서류가 구비서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등록 신청이니까 당연히 신청서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권용 사진, 옛날에는 반명한판 사진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최근에 여권용 사진으로 개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실무교육 이수 확인서, 실무교육 이수 확인서는 등록관청에서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확보 증명서면, 이렇게 되는데, 중개사무소를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자기 건물에다가 중개사무소를 설치했으면 자기 건물이라는 거 입증하는 서면, 등기상 증명서가 되겠죠. 남의 건물에다가 중개사무소를 설치했을 때는 사용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면이 되니까는 임대차 계약서 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인 경우에는
결격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과 상법 614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내에 있는 영업소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이렇게 됩니다. 이와 같은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등록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구비서류로 앞에서 살펴본 공인인에서는 4가지, 중개업은 6가지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것이 전부 다 확인이 되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죠. 그래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라든가 건축물 대장 요거는 요 2가지는 등록관청에서 전자정보법에서 직접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컴퓨터 클릭 한 번이면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등록 신청인에게 그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해서 제출하라, 건축물 대장을 발급해서 제출하라, 불필요한 규제고 낭비죠. 그래서 제출서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인인회사 자격증 사본도 역시 마찬가지가 됩니다. 공인인회사 자격증 사본은 등록관청에서 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식에 직접 확인 요청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고 그 다음에 이 본적지 실온 확인을 통해서 결격세에 해당하는 여부를 직접 확인하게 되는데, 외국이나 외국 법인인 경우는 외국에다 실온지를 의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결격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과 상법 614조 규정에 있는 이 영업소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직접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 확인하라고 며칠의 기간을 줬습니까? 바로 7일이 되는 거죠. 7일 이내에 요거 확인해서 등록 통보를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곧바로 중개업을 하는 게 아니라 업무 보증을 설정해서 신고하면 등록관청에서는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증을 교부해 주게 됩니다. 등록증을 교부하던 후에 업무를 개시하는데 중개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인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로 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고 중개업을 하는데, 그러면 이와 같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위반했을 때와 위반에 대한 제재를 살펴보는 제일 먼저 무등록 중개업자입니다. 이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지역이나, 여기 2자가 아니라 3자입니다. 3년 이하의 지역이나 3천만 원이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 무등록 중개업자는 무등록의 상태로 중개업을 영위한 자 이렇게 됩니다. 이 무등록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하면 당연히 무등록이 되겠죠. 이거를 미등록이라고 표현하면은 등록을 했기는 했지만은 등록의 효력이 없어진 상태에서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이 됩니다. 등록의 효력이 없어지는 실효 사유는 등록은 대인적 성질로서 일신전속적이다. 그러니까 개업공인사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함으로써 등록의 효력이 상실이 되고, 등록을 한 개업공인사가 등록을 자진반납하면 무등록이 되겠죠. 이것을 폐업이라고 얘기합니다. 등록을 해준 등록관청에서 등록을 강제로 뺏어버리면 무등록이 되겠죠. 이것을 등록 취소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가 되고, 무등록 중개업자는 공인인회사 법령에서는 가장 미워하는 사례입니다. 가장 무거운 처벌 3년 이하의 지역이나 3천만 원이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등록의 상태와 구별해서 알아두시는 개념이 바로 절대적 등록 취소서입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서는 저기 뒤에 가서 배우시게 되는데, 절대적이라는 것은 반드시죠. 이거를 필요적 취소 사유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등록관청에서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 총 8가지가 있게 되는데, 한 글자씩 쭉 연결하면은 사, 부, 결, 이, 양, 업, 투. 사부가 결의했는데 이양이 2번 팍 엎었다. 반드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절대적 취소서에 해당이 됩니다. 사는 사망 해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는 부정이 되겠죠.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결은 결격세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이중 등록이 되고, 또 하나 이는 이중 소속이 됩니다. 양은 등록증 양도대여가 되고, 업은 업무정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행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사로금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행한 경우, 그 다음에 이는 2회,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을 때 절대적 취소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업무정지 처분만으로 2번 받고 3번째 위반 행위를 했을 때죠. 그래서 요게 음주운전에서 나오는 삼진아웃이 되는 겁니다. 절대적 취소서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는 반드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지만 이 자체가 무등록이 되는 것은 아니죠. 뭐가 있어야지만, 취소 처분이 현실적으로 있어야지만 무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등록 상태와는 서로 구별이 되는 개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어떤 사람이 법원에서 살인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죽었다 살았다? 살았다. 사형 선고를 받는다고 해서 목숨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사형이 집행돼야 목숨이 끊어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절대적 취소세에 해당된다고 해서 등록의 효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취소 처분이 있어야지만 등록의 효력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만들 때 왼쪽에서 4가지와 오른쪽 1가지를 첨가시키면 문제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요거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 무등록의 상태 중에서 가장 다양하게 응용되는 사례가 미등록입니다. 이 등록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요못된 출제위원들은 다양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데 공인인회사가 중개업을 했다. 등록한 사람 안 한 사람? 안 한 사람. 그러니까 공인인회사가 중개업을 했으면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했으니까 무등록 중개업자로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을 했다. 역시 등록 안 한 사람이죠. 컨설팅업자가 중개업을 했다. 역시 등록 안 한 사람이고 등록증을 양도되어 받아서 중개업을 했다. 등록증을 양도되어 받는다고 해서 등록의 효력이 이전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등록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요못된 출제위원들은 다양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떤 형태로 나오든 무등록 중개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찾아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중 등록을 금지하게 되는데 이중 등록뿐만 아니라 이중 소속도 금지가 됩니다. 이중 등록과 이중 소속은 이게 처벌 규정이 똑같습니다. 둘 다 절대적 취소세에 해당되고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엄격하게 구별할 실익은 없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구별해 보면 이중 등록이라는 것은 사장님이 중복되는 것을 이중 등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개업공예사가 저쪽에서도 개업공예사가 됐을 때가 이중 등록이 됩니다. 이중 소속은 한쪽에서는 사장님, 한쪽에서는 종업원, 이거를 이중 소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개업공예사 등이 다른 중개사무소에 가서 소속공예사나 중개보조원으로 취직을 했을 때 이게 이중 소속이 되는 겁니다. 또한 등록증 양도대여가 금지가 되는데 역시 절대적 취소세에 해당되고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회 기출문제입니다. 공인인회사 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등록, 설치하려는 경우 그 기준으로 틀린 것은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그러니까 틀린 거를 찾으라는 얘기죠. 1번 분사무소 설치 시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전 2년 이내에 2년? 틀렸죠. 직무교육을 받았을 것. 직무교육이 아니죠. 그래서 이 분사무소 설치 시 분사무소 책임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전 2년이 아니라 1년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1년 이내에 직무교육이 아니라 실무교육이 됩니다. 실무교육을 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고 그 다음에 2번 상법상 회사는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맞죠? 그 다음에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인회사일 것. 제외한 사원 임원의 3분의 1 이상 하니까 맞는 지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인이 중개업 및 겸업 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그러니까 여기서 중개업 및 겸업 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업무만을 이게 공인인회사법 14조의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됩니다. 대표자는 공인인회사일 것.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인회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회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면 29회 시험에서는 어떻게 문제가 나왔을까? 공인인회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거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이렇게 되는데 1번 법인은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권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해야 한다. 동그라미.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권하는 등록관청, 시장문수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해야 되고 두 번째, 대표자가 공인인회사가 아닌 법인은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 맞죠? 그러니까 28회 시험에서는 중개업인의 대표자는 공인인회사이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맞는 지문이 되고 29회 시험에서는 대표자가 공인인회사가 아닌 법인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3번은 법인의 임원 중 공인인회사가 아닌 자도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될 수 있다. X가 되겠죠. 여기서 분사무소 책임자는 반드시 공인인회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인인회사가 아닌 자도 분사무소 책임자가 될 수 있다니까 X가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소속공에서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없다. 동그라미. 이 소속공에서는 신규 등록할 수 없다. 최근 시험에서 계속 시험에 나오는 거라고 했죠. 소속공회사가 신규 등록하고 싶으면 소속자 떼버리고 하면 된다고 했죠. 떼버리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만두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만두면 공인인회사가 되고 그러면 신규 등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소속공회사로 취직해 있는 상태에서 신규 등록을 하면은 이거는 이중 소속으로서 1년 이의 지역이나 1,000만 원 이의 벌금에 제재는 세야 되게 됩니다. 등록관청은 개설 등록하고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등록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데 7일 맞습니다. 그러면 등록관청에서는 이 7일 동안 뭘 한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 전자정보법에 의해서 법인 등기상 증명서하고 건축물 대장을 직접 확인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직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하게 되고 세 번째, 본적지 신원 확인을 통해서 결격사에 해당하는 여부를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은 외국에다 신원지 의뢰할 수 없는 거죠. 또 담당 공무원이 외국으로 출장을 갔다 올 수는 더욱더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외국인과 외국 법인만 결격사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직접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 확인하라고 7일의 기간을 준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 다음 시간에는 이 개업공개사 등의 이 결격 사유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